25년 신금일간 분들은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운이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말처럼 올해는 커리어 부분에서 하는 노력들이 빛을 보게 되는 해입니다. 관성의 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것도 정관으로. 이때는 남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일을 처리하고요. 내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진다면 그만큼 큰 자산이 되어서 사회적인 지위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시기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담감도 느껴지겠지만 신금일간 분들은 올해 자신감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25년 을사년에게 신금일간은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5년의 을사년은 에너지가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여름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열매 몽우리가 맺기도 하고요. 새로운 잎과 꽃을 피워내는 것이 동시에 막 이뤄지는 시기죠. 이런 25년이 진행이 될수록 을사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제 서서히 열매를 키워가는 데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어 라고요. 을사년의 마음에 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냐면요. 사화 속에서 금기운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유축 합으로 금기운이 태동하고 기지개를 피게 되는 거죠. 이 금기운은 잘 자란 열매를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래에 자라서 큰 열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작은 몽우리가 올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튼실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쓸모없어진 잎과 꽃을 떨구는 작용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신금일간이 잘할 수 있습니다. 신금일간이 섬세한 칼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쓸모없는 것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신금일간이 필요해 라고 을사년은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시기에 신금일간은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열매 몽우리도 있고 꽃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이렇게 마구 혼재되어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신금일간이 을사년의 운에서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하듯이요. 버릴 것은 버리고 재정비하는 작업이 올해는 필요한데요. 일에 있어서 자신만의 효율적인 업무 루틴을 짜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좋고요.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보고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재점검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이 기회에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죠. 올해 신금일간은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작업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금일간이 올해 만나게 될 첫 친구는 을목이죠. 을목은 묘목과 같은 힘을 지니는데요. 23년에 만났던 묘목은 여린 새순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25년에 만난 을목은 더 이상 어린 새순이 아닌 여름의 기운을 머금고 많은 이파리를 난 나무가 되어 있죠. 을목은 콧대를 높이 세우고 어때? 예전에 내가 아냐? 네가 날 감당할 수 있겠어? 라며 으스댑니다. 그런 을목을 보면서 신금일간은 오? 개꿀 먹을 게 너무 많잖아? 라며 을목을 반깁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지치기를 시전하죠. 가지치기 하는 과정이 신금일간에게는 편재운으로 나타나는데요. 편재운에는 성취욕망이 강해져서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서 여기저기서 활약하게 될 수도 있어요. 꾸준히 하던 일을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신없이 가지치기에 몰두하던 신금일간의 눈에 작게 맺힌 열매 몽우리가 들어옵니다. 을사년은 열매가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주 작은 열매 몽우리가 맺혀 있는 것을 섬세한 신금일간이 놓칠 리 없습니다. 바로 사화입니다. 정관의 등장이죠. 신금일간이 25년에 만나게 될 두 번째 친구가 사화입니다. 즐겁게 앞만 보고 일을 진행하다가 자세를 고쳐 앉아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석감정사가 작은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재성운이 관성운으로 나아가는 순간이랄까요? 저절로 행동을 억제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모습에 신금일간 분들이 떠오릅니다. 또는 이런 신금일간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눈을 비비고 봐야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열매 몽우리지만 이것을 나중에 탐스럽고 커다란 열매로 키워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신금일간 분들은 가슴이 매우 끓어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실리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인 태도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자신의 목표를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관성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조직 안에서 일을 한다거나
개인의 힘으로 쉽사리 할 수 없는 일들을 기관이나 조직의 힘을 빌려서 실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관성의 책무를 기꺼이 떠맡는 거죠. 25년에는 몇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 아름다운 열매를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너무 많은 취미생활로 체력이나 경제력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치기를 너무 신나서 하다가 열매몽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열매까지 떨굴 수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는 해보실 수 있겠지만 종국에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꾸준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관성운에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규율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꾸준하게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동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정관운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미래의 큰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사적인 자아보다는 공적인 자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일상의 자기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명예를 쌓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화 속의 금기운이 커간다는 건요. 신금일간에게는 나의 힘이 커간다고 볼 수 있어요. 신금일간과 같은 금기운이기 때문이죠. 향후 2, 3년의 뜨거운 여름의 시기에 신금일간 분들이 키우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내 능력이자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 인내심과 참을성을 갖추고 위엄있고 단정한 진짜 어른의 태도를 갖춰보시길 바랍니다.